안녕하세요. 김준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 2015년으로 폭락 중, 분양가보다 40% 폭락 수두룩. 집값이 2025년까지 하락할 것이며 대략 2015년 수준으로 대폭락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분양가에서 3억씩 하락하거나 40% 급락하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한국의 부동산 흐름은 어떠하며 이를 토대로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값 2015년으로 폭락 중이고요. 분양가보다 40% 떨어지는 것도 수두룩하다. 2015년을 향해서 이 집이 무너지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먼저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대치 40%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분양가로 따지면. 자, 분양 막차 탔나? 서울도 수억 마피 거래 급증. 먼저 서울, 경기, 지방으로 나눠서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이문 아이파크 마이너스 지금 3억이에요. 입주권 비슷.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래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거래 중지. 정말 많이 빠졌네요. 3억. 강북 칸타벨 수요페리스 얘도 미분양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마이너스 2.5억. 송파 더 플래티넘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물론 좀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경기도 트라우스 광명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무려 2억 2천입니다.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도 이미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사이고요.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지방은 아주 심각해요. 분양가가 싼 대신에 가격들이 떨어지면 치명적이죠. 대구 더샵 수성 어클레어 마이너스 1.2억. 부산 시민공원 촉진 사구역에 재개발 마이너스 1.2억. 자,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마이너스 1억. 기타 등등 지방도 1억 넘게 약 40%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집값 2015년 수준으로 폭락한다. 이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심하자 이거죠. 자, 이제 한국은행, 교보증권, 오세훈시장 재차 지금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했습니다. 집값 2015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지금 가격에서 60에서 70%가 떨어져야 2015년 수준이에요. 자,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2배나 비싸다고 지금 한국은행은 말하고 있는데 특히 출산율하고 연계지어서 0.7명, 지금은 0.6명대예요. 세계 217개국 중 꼴찌.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면 1.6명대로 출산율이 확 올라갑니다. 즉 결혼하고 출산은 집값하고 상관관계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자, 2015년 아파트 평균 이렇게 되면 강남도 10억 미터로 살 수 있고 서울 5억 미터로 살 수 있고 전국도 뭐 2억 수두룩하겠죠. 자, 교보증권도 기관이죠. 자, 폭락세를 전망했는데 최고가 반토막으로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2028년에서 29년 특히 3기 신도시와 이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과 집값 하락 기간이 맞물리면 예전에 10년 동안 폭락했듯이 경기도 인천은 재앙이 될 거예요. 집값 위험하다. 2025년 이후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대략 2015년 수준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초기 9년 전 즉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같이 2015년을 지금 읊고 있어요. 한국은행, 교보증권, 오세훈 시장. 그리고 집값 거품 3에서 5년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 즉 서울시장이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 급격한 경착륙보다는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겠다.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를 쳐볼게요. 세계 집값의 흐름. 우리나라만 집값이 따로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따로 국밥으로 놀지 않고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과 연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20년간 봤을 때 거의 절대적으로 미국 집값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중국부터 볼게요. 중국 집값이 135조나
폭락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억만장자들이 특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자, 부동산 회사 헝다, 완다, 완커, 비구유안이 파산했거나 디폴트 또는 그 근처로 갔죠. 베이징 집값 2018년 현재 상태, 베이징에 상당히 많은 집값들이 2018년 우리나라로 따져보세요. 2018년 상당히 정말 거의 60% 이상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회귀해버렸어요. 거래량은 그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90% 거래도 없고 집값은 폭락하고. 자, 이번에 미국은 또 중국과 정반대예요. 자, 고금리에 매물이 마르자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가 무려 7.4%.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0.00 이렇게 뛴다고 하는데 0.02, 뭐 0.04, 7.4가 뛴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자, 20개 도시 주택 역시 전년 대비 4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즉 작년에도 뛰고 있는데 올해는 더 뛰고 있다 이거죠. 자, 미국은 폭등하고 있고 중국은 폭락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도 시세를 주관하는 기관들이 세 군데나 있는데 먼저 가장 유력한 한국부동산원 11주 연속 서울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상승폭이 확 커졌어요. 0.09%, 0.01, 0.03, 03에서 놀다가 0.06, 0.09 지금 계단식으로 팍팍 뛰고 있어요. 전국 집값도 지금 2주 연속 상승. 자, KB 부동산 보실래요? 서울 0.01%. KB는 이제 2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약간 뛰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R114는 0.00 보합입니다. 보합. 그냥 제로예요. 이 세 개를 통계로 본다면 보합이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KB, 한국부동산은 지금 많이 뛴 것으로 나와 있고 KB도 상승으로 전환한 걸로 봐서 서울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비서울은 보합이거나 하락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도권 실거래가 폭락 사례. 이제부터는 진짜 실거래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거 보시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많이 떨어진 것들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구리인창동 성원 2차 6억 7,500이 3억으로 56% 이번에 빠진 거죠. 자, 용인 대주피올의 2단지 14.9억이 7억으로 53%. 자, 힐스테이트 다산 10억이 5.2 49%. 다산 유승 한내들 9.75억이 5.5억 44%. 시흥 배구 호반 서밋 10억이 5.89억 41%. 인덕원 대우 자 11.35억이 6.66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50%까지 빠진 것도 있고 40%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번에 폭락이 있을 때 있잖아요. 2022년에서 23년 초까지 그때 평균적으로 30-40%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자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자 분당 아파트도 최대 얼마까지 빠졌냐 여기 보세요. 신도시 특별법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폭락을 합니다. 자 분당 시거래 대폭락 이매한신 20평 9층 10.2억이 4.6억. 이거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최고가 대비 5.6억 하락, 고점 대비 54%. 자, 1184세대, 93년 입주, 직거래도 아니고 실거래가 이렇게 빠진 게 정말 미쳤죠? 한솔마을 주공 5단지, 19평 3층, 10.38억이 이거 21년 9월달, 5.85억, 24년 2월달. 어떻습니까? 최고가 대비 4.5억 하락, 고점 대비 분당이 43% 하락. 그 다음에 1156세대, 94년 입주, 직거래도 아니고 실거래예요. 분당 폭락도 사례, 무지개 4단지 24평 9층 9.6억이 5.4억 43%. 야탑동 장미 동부 32평 10층 13억이 8억 40%. 판교원 자 12 힐스테이트 44평이 7층 16.8억 10.4억 무려 38%. 어떻습니까? 자, 분당도 폭락할 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계, 특히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분양권.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강남 아파트도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이 등장했어요. 부동산 빙하기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분양권이 마이너스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미분양 마피, 이게 입주 마피가 돼요. 악성. 그렇게 되면 입주 후에 할인 분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양 조심해야 돼요. 미분양 됐다고 계약 조건이 좋아 막 무이자에다가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잡고 이런다고 해서 잡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분양가를 날리는 거예요. 분양가. 조건이 좋아진 거지 1,000만 원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안 된다고요. 많은 거의 제가 상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상담해 보면 열에 8명은 착각을 해요. 중개소처럼 뭐 계약금 1,000만 원, 3,000만 원 계약하면 그거 날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억이든 5억이든 7억이든 이 분양가를 산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만약에 본인 착각으로 그냥 날렸다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면 나중에 경매 들어와요, 은행에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먼저 미분양 마피, 분양가 마이너스 5에서 보통 20% 빠진 게 많아요.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마피입니다, 지금. 고분양, 비싼 분양 거의 3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고분양가는. 해결. 자, 전매 가능 시에 즉시 매도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전매가 가능하다면 던지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다만 그 지역이 지금 상승 중이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게 왜?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갈아탈 수 있다면 내가 손해봤어도 몇천만 원 손해봤어도 매도를 해버리고요. 걔들은 많이 못 가니까 뭐 회복을 못해서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못 가니까 매도를 해버리고 좀 더 뛸 곳으로 그냥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얘를 올인하는 것보다. 다만 돈이 없을 경우 그때는 무작정 손해보는 것보다 좀 끌고 가봐야죠. 지금 다시 또 집값이 플러스로 가네마네 하니까. 자, 입주의 마피. 분양가 마이너스 10에서 30%로 확대됐죠. 입주 때는 물량도 터지니까. 입주 물량 폭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더 속출합니다. 주변 시세와 연동해서 분양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죠. 해결. 매도 후에 상급지 갈아타기 역시 똑같은 방법이죠. 얘로 올인해서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돈이 있을 경우 매도 후에 갈아타는 게 더 좋아요. 입주 때까지 마이너스 이것은 이미지가 안 좋아져 가지고 별로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입주 할인 분양. 분양가 20에서 40% 너무 떨이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은 쫄딱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인 분양 때려버리면요, 할인 분양은 퀄리티가 최악이거든요. 할인 분양보다 차라리 얘를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세요. 매도 후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매도 후에 결국은 회복을 할 텐데 매도 후에 왜 매도를 하느냐?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갈 거라면 매도만 하고 끝날 거라면 끌고 가셔야지. 부동산 차별화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자, 서울이냐 아니냐, 이 입지에서 서울과 비서울 이렇게 구분하세요. 수도권하고 지방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비수도권, 이제 비서울은, 서울이 아닌 곳은 지방하고 같이 가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안전하다. 두 번째, 이번에는 또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꼭 하나를 고르자면 수도권이 낫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 아파트가 더 유리하죠. 비아파트가 됐든 비주택이 됐든 다 위험해요. 아파트 위에는 싹 위험해요. 몽졸이.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아파트가 아닌 것들, 얘들이 재개발이 되는 것들은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가격 격차 점점 심화된다. 대단지하고 나홀로, 웬만하면 나홀로는 잡지 마라. 나홀로는 비아파트가 왜 못 가냐면 나홀로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웬만하면 중심지를 잡으세요. 중심지를. 주변 잡으면 안 좋아요.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곳들은 추가 분담금은 똑같이 나오는데 집값이 안 뛰자고. 그것도 새 아파트도 싸잖아요. 마지막으로 대형 호재가 있냐 아니면 평범하냐, 뭐 한강이 있느냐, GTX가 있냐, 서울하고 가까우냐,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제 전국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자, 먼저 새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데 노후 단지 버티기 한다고 하지만 먼저 새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축 위험하다. 왜 신축이 더 안전하지 위험하냐?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물론 고가 대비 지금 떨어진 것들도 있겠지만 이 올라간 게 있잖아요. 완성형으로 이미 신축은 완성됐기 때문에 기대가 낮다. 10년 후에 올라갈 때가 된다. 그러면 구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언제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외곽이 또 많아요. 신축이. 갭 투자, 영끌이 많아서 위험성도 높다.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위험한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 외곽의 신축이 좀 더 위험해요. 강남, 한강의 나홀로 위험합니다. 10년 지난 준신축도 별로예요. 새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홀로 신축은 제일 위험하고 고분양, 미분양 이런 분양권도 위험하다. 이제 경기 인천 위험한 것은요. 2기 신도시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쁘다기보다도 왜? 가격이 비싸니까. 위성도시의 신축도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물량 때문에 수도권 외곽은 더 위험하죠. 싸도 위험해요. 재개발, 재건축, 신축 조심하세요. 왜냐? 경기도는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싸. 그러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계속 치고 가기가 어려워요. 최고가 아파트가 너무 낮으니까. 고분양, 분양권 조심하자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위험,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얘들이 비싸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도심 외곽, 광역시의 외곽은 위험합니다. 자, 갭투자, 영끌, 특히 그런 물건들 조심하시고 역시 고분양, 미분양 이런 것들 조심하자. 자,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게 추가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리죠. 공사비 갈등에 신탁 방식 재건축도 빨간불. 자, 가장 위험한 게 왜 오래된, 이건 재건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5년 이상 된, 20년 정도 된 구축 다 포함돼요. 공사비가 문제죠. 공사비 3.3배수당 1,000만 원 가까이 된 곳들이 많아요. 자재값, 인건비, 공사비, 아파트 하락, 집값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거예요. 주변 새 아파트, 굳이 따지자면 10억, 15억 미만인 곳들, 새 아파트가 10억, 15억 미만인 곳들은 좀 조심하자. 시세 차익이 미지수예요. 추가 분담금 5억 내고 나면 별로야. 그러니까 신축이 비싼 강남이나 한강변이 유리한 거죠. 자, 기부 체납. 뭔 놈은 공사비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네 그러는데 기부 체납. 정부 용적률 300%가 높여줘 놓고요. 당근을 준 다음에 수익성을 개선해 준 것처럼 하면서 기부 체납과 의무 임대 세상에 25%를 임대로 맞춰야 돼. 이런 경우는 수익이 완전 악화되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용적률 높이면 뭐예요? 임대만 들때하고 빽빽해지는데. 80% 이상 중저가, 여러분들이 10개 중에 8개는 여기에 해당돼요. 80% 정도의 중저가, 재건축, 구축 이런 것들은 하면 오히려 적자예요. 현재 기준으로. 기부 체납은 정부에서 빨리 이거 취소시켜야 돼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수익이 악화되겠네요. 공사비 기부 체납도 있는데 뭔 놈의 재초안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합원 수익이 급감되겠죠. 재건축 반대표 급증, 현행 제도로 불가능.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자꾸 늦어지고 재개발도 늦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세 가지. 대폭락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경제 위기가 터져야 돼. 일단 한국이 터지든 중국이 터지든 미국이 터지든 유럽이 터지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 터지거나 우리나라 자체에서 터질 때, 아마 우리나라는 민간부채 연체율 PF가 문제고, 중국은 부동산 붕괴 경제 침체가 문제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지방은행 부실이 문제입니다. 자, 3대 위험, 고금리가 장기화, 건설사 개인 연체, 은행 부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침내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상대로 가는 거죠. 하반기 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 인하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먼저 하는데 금리 차가 너무 심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유럽 했으니까 미국, 우리나라. 제 생각은 2번은 할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폭락을 할 거냐, 상승을 할 거냐, 입지 차이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세요. 자, 이제 저성장,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 심각합니다. 집값 그러면 이 요인만 본다면 하락이네요. 세 번째는 사이클상 위험할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자 3에서 5년 폭락. 예전에 91년도부터 10년까지 폭락했었고 09년부터 해서 19년까지도 폭락했었고 그럼 21년 이때 꼭지 찍고 10년 떨어질 것이냐? 지방은 그럴 수 있어요. 선별적으로. 자, 주요 지표, 거래량, PIR, 인구, 공급, 가계부채 등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하자. 여기 보시면 2021년 꼭지 찍고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서울, 분당, 동탄, 일산 마구 떨어지네요. 자,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세계 상위권으로 높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아주 위험합니다. 최근 국내의 부동산 흐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